이브닝 핫클릭입니다.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도 이제는 드론이 대신하려나 봅니다.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네요. 첫 번째 소식으로 확인해 보시죠. 비둘기인가요? 깜깜한 하늘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데요. 이리저리 떼지어 돌아다니며 이번엔 나무로 변신합니다. 반딧불이를 잡아다 훈련시켰을 리는 없을 테고, 와, 정말 신기하죠? 미국의 한 IT 업체가 선보인 드론 공중쇼입니다. 미리 입력한 경로대로 정확히 이동하는 신기술을 소형 드론에 적용한 뒤 미국 상공에 띄어 가을밤의 낭만인 불꽃놀이를 대신한 건데요.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해내는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촬영을 하고 물품을 나르거나 감시를 하는 데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드론은 정말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네요. 형형색색의 독특한 복장이 묘하게 매력적이죠? 한 남자가 드넓은 벌판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곳곳에 달린 술장식이 요동치며 남자의 춤사위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아메리카 인디언의 전통춤에서 영감을 받아 전사의 활발한 기상을 표현한 거라고 하네요. 바람에 휘날리는 술과 깃털 장식 하나에도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실제 인디언들은 이런 것들이 독수리의 힘과 위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힘차게 펄럭일수록 바람의 신이 함께한다고 믿었다고 하네요. 쉽게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내혹적인 것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세상 놀라게 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는데 어디 여행 가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곤혹스러웠던 분들 있으시죠? 이런 게 있다면 어디를 가서도 내 입맛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동차네요. 새로 샀는지 남자가 아들을 옆에 앉혀두고 자랑에 여념이 없습니다. 사실 충분히 그럴 만한 자동차이기 때문인데요. 운전석에 앉아 식빵을 고를 수 있고요. 서랍을 열면 식빵에 바를 잼이 나오고 또 곁들일 커피까지 즉석에서 따뜻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차 밖으로 나가면 범퍼 앞에서 반죽을 돌려 면발을 뽑을 수 있고요. 렌즈에 그릴까지 둘러볼수록 정말 없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을 듯 싶습니다. 이 정도면 모양만 자동차지 거의 주방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이 남자는 영국 출신의 유명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인데요. 세계 각국을 돌며 음식 연구에 여념이 없는 그를 위해 한 자동차 업체가 특별 제작해 선물한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세상에 오직 단 한 대뿐이라고 하네요. 아무리 봐도 공연장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열정적인 악기 선율과 사람들의 호응이 어우러지며 흥겨움이 넘쳐납니다. 요즘 색다른 연출을 선보이는 음악 공연이 많은데 혹시 그런 걸까요? 사실은 공항의 대기실입니다. 갑작스럽게 연착이 되는 바람에 공항에 발이 묶인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음악가들이 악기를 꺼내들고 노래를 부르며 깜짝 공연을 펼친 거라고 하네요. 다들 꼼짝없이 무료하고 짜증나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출발부터 엉망진창이 될 뻔한 모두의 여정을 구해낸 구세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엔 이탈리아로 가보시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인 베니스를 유람 중인 관광객들인데요. 그런데 평생 한 번 볼까 말까한 경치를 앞에 두고 다들 뭐 하는 걸까요? 곤돌라에 올라타서도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않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대체 여길 왜 온 거죠? 관광 가이드가 직접 촬영해 공개한 건데요.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도 만드네요. 지금까지 이브닝 핫클릭이었습니다. 유니폼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경쾌한 발걸음을 내딛는 베티 할머니. 올해 나이가 만 81세. 세계 최고령 비행기 승무원입니다. From the time I got on the first airplane, I was 16 years old. The pilot and the flight attendant walked across the hall. 처음 승무원이 된 1957년부터 지금까지 할머니가 비행기를 탄 지 꼬박 60년. 그 사이 승무원들의 복장도 기내 풍경도 세월과 함께 바뀌었지만
할머니는 늘 제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She is the most senior flight attendant in the world, and today we are celebrating 60 years with American Airlines. 연륜 있는 외모와 편안한 서비스로 요즘엔 승객들 사이에서 단연 유명 인사로 떠올라 오랜 친구처럼 반기는 단골 승객이 한둘이 아니고 함께 사진을 찍자거나 사인을 요청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And I love being on the same flight all the time, that I know my customers, you know what they want. 60년 베테랑이지만 할머니는 아직도 열심히 일을 배우는 중입니다. 태블릿 PC 사용법, 신용카드 결제법 등 업무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는 탓입니다. The airlines are evolving continuously. And I think you have to evolve with them. 건강이 허락하는 한 비행을 계속하고 싶다는 베티 할머니. And even when I think I might retire or something, then I come to work and I think, oh, I couldn't do that. 세계 최고령 승무원 할머니 사전에 은퇴라는 단어는 없는 듯 보입니다. 글로벌 인사이드였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치 지형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파 정당이 세력을 넓혀가는가 하면 30대 젊은 정치 지도자들의 등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던 오스트리아의 청년 유권자들이 환호합니다. 중도 우파 국민당이 총선에서 30%가 넘는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Die Stimmung ist super. Es sind alle überwältigt von dem Ergebnis. 당 내분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던 오스트리아 국민당의 부활을 이끈 건 31살의 젊은 당수 제바스티안 쿠르츠입니다. Der heutige Tag ist ein historischer. Der heutige Tag ist unsere Chance, die Führung in diesem Land zu übernehmen und für echte Veränderungen in Österreich zu sorgen. Vielen Dank euch dafür. 1986년생인 쿠르츠는 22살 때던 지난 2009년 당 청년의장을 시작으로 시의원과 의원, 외교장관을 거치며 발군의 정치 역량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에는 오스트리아의 국민사유로까지 불리며 인기를 누린 쿠르츠는 반이민, 반이슬람을 전면에 내세우며 보수층 끌어안기에 성공했고 이제 유럽 최연소 총리를 예약했습니다. 특히 이번 오스트리아 총선에서는 최근 유럽 정치 지형에서는 드물게 1당과 2당을 모두 우파 진영이 차지하면서 유럽 극우당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반면 EU 안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Wenn er Bundeskanzler Österreichs werden sollte, weiter vertiefen, aber ich mache mir darüber nicht. 지난달 독일 총선 결과 등 최근 유럽 각국의 정치 지형은 과거에 비해 우파 성향 정당들이 입지를 넓혀가는 분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시작으로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30대 정치 지도자들이 급부상하면서 유럽 정치권에서 세대 교체 바람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도 정식 보고하는 대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하고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과 공무원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오늘 추 전 국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전담 수사팀은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곧바로 검토에 착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추 씨는 박근혜 정권 시절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를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직보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대기업 자금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해 친정부 시위나 야당 정치인 낙선 운동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전국경쟁연합회 소속 여러 대기업과 접촉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보수 성향단체에 지원금을 주도록 하는 등
화이트리스트 의혹에서 핵심 실무자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 의붓 손녀를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해온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의 손녀 B양을 지난 2011년 초등학생 때부터 고교 진학 때까지 6년간 성폭행해 아이를 2명이나 출산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혈을 한다며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내린 30대 남성 의사의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수련의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이 옳다며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15년 5월 혈액 배양 검사를 위해 체혈을 한다며 20대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잡아내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자 골프의 박성현 선수가 올 시즌 LPGA 신인 왕으로 확정됐습니다. LPGA 투어는 이번 시즌 5번의 대회를 남긴 상황에서 박성현이 올해 신인상 수상자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인왕 점수 1413점의 박성현은 2위인 미국의 에인절 인에 800점 가까이 앞서 한국 선수로는 11번째 LPGA 신인왕이 됐습니다. 이브닝 연예 톡톡입니다. 배우 고아라 씨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배우 고아라 씨가 2017년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고아라 씨는 지난 2013년 국제구호개발단체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 국내외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아라 씨는 학대 피해 아동들이 머물고 있는 쉼터에 방문해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의 영상 내레이션에 참여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르완다와 필리핀, 잠비아 등 빈곤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고아라 씨는 나눔은 삶의 활력소가 됐다며 앞으로도 빈곤과 학대로 고통받은 이웃들을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배우 유승호 씨의 첫 로맨틱 코미디 도전으로 화제가 된 MBC 새 수목극 로봇이 아니야의 대본 리딩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MBC 새 수목극 로봇이 아니야가 설렘과 열정 가득한 대본 리딩으로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드라마 군주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온 세자로 열연을 펼쳤던 유승호 씨와 역적에서 홍길동만을 바라보는 순정파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최수빈 씨가 주연으로 나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극의 진지함은 벗어던지고 유쾌발랄한 로맨틱 코미디를 선보인다고 알려져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여기에 엄기준과 손병호, 이병준, 엄효섭 씨 등 베테랑 연기파 배우들의 위트 넘치는 활약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인간 알레르기 때문에 여자를 사귈 수 없는 한 남자가 로봇을 연기하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로봇이라는 신선한 소재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로봇이 아니야는 올 하반기 방영 예정입니다. 방송인 김정민 씨가 교제했던 남성과 소송 중인 가운데 SNS를 통해 근황을 전했습니다. 김정민 씨는 직접 케이크를 만드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 속 김정민 씨는 법정 분쟁이라는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밝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동료 방송인 이한희 씨는 응원의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SNS를 통해 활동 재개를 알린 김정민 씨는 내일 한 강연회에 사회자로도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김정민 씨는 교제했던 40대 사업가 남성을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이 남성 역시 김정민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방송인 이상인 씨가 아빠가 됐습니다. 지난 15일 이상인 씨의 부인은 자연분만으로 아들을 출산했다고 하는데요. 부인과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상인 씨는 첫 아들을 품에 안는 순간 감격에 북받쳐 눈물을 보였다는데요. 지난 6월 11살 연하의 중학교 여교사와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던 이상인 씨는 결혼 4개월 만에 아들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